자, 오늘은 진나라가 멸망하고 초한지를 겪는다 했죠. 또는 진앙교책이라 했어요. 이 초한지가 지나가고 한나라가 들어서는 이 한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알 거예요. 한나라 역사는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뿌리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현재도 그래서 중국을 이루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민족을 우리가 한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한족도 이 한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요. 특히 한나라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한무제. 이 한무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알고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자, 한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한나라에 세운 사람은 한나라 고조인 유방입니다. 수도는 장안이에요. 진나라 수도도 장안이고요. 그 다음에 주나라의 서주시대의 수도도 호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안을 도읍으로 하게 되고요. 여러분, 진나라가 법가 정치를 기본으로 했고 이 법가를 실현한 게 과거 9년제였죠. 한은 유가 사상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유가에서 주장한 건 뭐였어요? 봉건제. 왜냐하면 진이 법가를 너무 강조하면서 통치하다 보니까 여기에 반발로 진승 오강의 난이 터지고 그걸로 진이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한도 동일하게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에서는 유가 사상을 내세운다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 봉건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죠. 봉건제를 실시하면 또 서주처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황제의 권한이 약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군현제와 봉건제를 섞은 궁국제를 실시합니다. 한 고조 유방은. 그래서 장안, 수도 장안 주변에는 군현제를 실시하고 그 바깥에는 봉건제를 실시한 거죠. 이해가 되죠?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왕권이 강화되면 군현제가 점점점 넓어지겠죠. 왜일까요? 군현제는 왕의 법을 실행할 관리가 가서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즉 왕의 뜻을 실행할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그 군현제가 점점점 넓어져서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면 당연히 군현제를 점점점 넓혀서 자기의 뜻을 전국적으로 실현하고자 하겠죠. 그래서 한고조는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군국제를 실시했고 이후에 이제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그다음 흉노에는 물자를 제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 했다. 왜냐하면 초반에 흉노하고 싸움에서 백등성 전투라고 해서 한고조가 포로로 잡힐 정도의 위기 상황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흉노에게는 일단은 물자를 제공해서 평화를 일단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무제가 등장을 하죠. 한무제. 한무제는 우리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고조선을 멸망시킨 사람이 이 한무제예요. 자, 이 한무제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합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중국한테 가장 큰 이제 통일하고 난 다음에 한나라한테 가장 큰 위협은 흉노인데 저 흉노를 꺾으려고 하면 중앙 집권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9년을 확대하고요. 사실상 한무제 때 봉건제가 다 폐지되었다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동중서의 거리를 따라서 유교 통치 이념을 확립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유교 통치 이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요. 유교에다가 법가를 더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법가가 사실은 왜 법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잖아요. 이 동중서는 그걸 설명했다 생각하면 돼요. 자, 잘 들어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인이라고 했어요. 이건 당연히 인간이 타고난 본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효를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와 그러니까 부모가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인을 자식에게 베풀었으니 자식은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효를 다해야지만 종법 질서가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한 게 육아의 기본 원리잖아요. 이걸 국가 단위로 갖고 온 거예요. 국가 단위로 갖고 오면 천자, 황제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 그걸 은이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그 은혜를 받았으면 백성은 천자에게 뭐를 해야 됩니까?
충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충을 다해야 된다. 자, 이 충을 다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 이제 법가에 법을 지켜야 되는 논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충을 다해서 황제가 만든 뭐를 지켜라? 법을 지켜 행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충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학과 법가를 합치 나간 유학의 관학화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학을 나라에서 직접 가리키고, 왜? 가리켜서 나오는 신하들이 결국 뭐가 되니까? 충신이고 그들은 왕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 오경 박사. 이 당시에 유학이 5개 경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이 5개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박사들을 설치하고 태학을 설립합니다. 학교죠. 학교를 설립해서 유학, 관학화된 유학을 가르쳐서 충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인상관설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내냐에 따라서 하늘도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에게 충을 다하고 임금이 내려준 법을 잘 지킬수록 하늘도 우리에게 복을 준다. 뭐 이런 게 천인상관설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황제권을 강화해서 중앙집권을 강화한 거죠.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대외 정책을 확장하게 되는데요. 북쪽으로 흉노토보를 갑니다. 각교본과 위천 같은 거. 서쪽으로는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합니다. 이 대월지가 나중에 쿠샨 되는 거예요. 인도의 쿠샨. 파견해서 하서 4군을 설치하고요. 남쪽의 남비엣을 정복해서 한 군현을 설치합니다. 이 남비엣이 베트남이에요. 진시황과 한무제의 공통점은 베트남 정복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 우리나라의 고조선을 멸망해서 한 4군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소금과 철을 전매, 나라에서만 팔도록 해요. 그럼 나라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라에서 장사를 해요. 균수법과 평준법인데, 자, 여러분 장사라는 걸 생각해보면 싼 데서 사서 비싼 데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싼 지역에서 사서 비싼 지역에 파는 게 균수법. 싼 시기 때 사서 비싼 시기에 파는 게 평준법이에요. 그 다음 오수전을 주조하고 유통합니다. 여러분 쌤이 진시황제 할 때 얘기했어요. 반량전하고는 다르다고. 반량전하고는 달라요. 자, 그래서 진시황제하고 한무제의 공통점은 군현제를 확대 실시했다는 거. 그 다음에 흉노족 정벌에 나섰다는 거. 또 한 가지 뭐 있죠? 베트남 정복했다는 거. 베트남 지역으로 진출했다. 요거죠. 근데 문제는 흉노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왕소군과 같은 사람들 보내기도 했으나 무제 이후에 외척이나 환관들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왕망이라는 사람이 이제 황제권을 잠시 뺐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하게 되는데, 요 사이에 좀 에제 때 한전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당시 이제 지배층 호족이라 하는데, 이 호족들이 너무 토지를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땅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땅을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이상 갖지 마 한 게 한전제예요. 왕망도 이 호족을 견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토지 국유화를 내세웁니다. 토지는 다 왕의 거야. 그 다음 노비 매매도 금지시켜요. 여기에 대해서 호족들이 당연히 반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호족의 지원을 받은 광무제가 신을 멸망시키고 노양으로 도읍을 정합니다. 이 수도만 보면 주나라하고 비슷하죠. 서주 때는 장안, 동주 때는 나급 노양이었잖아요. 나급 노양이에요. 그래서 전황의 부흥을 추구하고 유교를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생각을 해봐요. 결국에는 호족의 도움을 됐으니 호족의 영향력이 있을 거고, 전환시대 외척과 환관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후한시대는 외척과 환관들 대 호족의 싸움이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중앙 통치가 점점점 약화돼요. 이때 이제 굉장히 뭐랄까 호족 쪽에 굉장히 청렴하고 굉장히 유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의 청탁, 외척이나 환관 쪽에서 돈 받아먹고 나쁜 짓 하는 사람 탁류 이래갖고 둘이 싸움이 붙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족들은 대신에 대토지를 소유하고 횡포도 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족이 깨끗하고 유학적으로 굉장히 주장한 부분도 있지만 이들도 대토지를 소유하고 횡포를 심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에는 184년에 황건적의 난을 비롯해서 농민 반란이 발생하게 되고 삼국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한나라에 대해서 했는데요. 오늘 한나라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뽑으라면 쌤은 한무제요. 그래서 한무제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